아, 아무튼 요번에는 같은 날입니다. 옷이 똑같은 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날이에요, 사실. 같은 날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아니지.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이자 우주차 강의,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3D 그림이 많이 나오고, 이거 만드느라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만들다가 교수님이 이거 쓰라고 했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예. 그거는 감사하지만, 잘 못 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지만. 아무튼, 크리스탈 스트럭처. 이것도 신소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물질이 어떤 분자 구조와 입체 구조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물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자들을 조금 투명도를 높여가지고 저번에랑 다르게 투명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레티스가 뒤에 조금 보이게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2D 레티스고 지금 배우려는 건 3D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거는 큐빅 스트럭처에서 얘는 옥타이드랄, 얘는 테트라이드랄, 뭔가 테트라고날이 좀 더 입에 붙긴 하는데,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사이트,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이게 옥타이드럴 사이트, 요거는 테트라이드럴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CC의 면들을 약간 나타낸 것처럼 생겼고, 얘는 뭐 이상한 가운데 보석 하나가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이 사이트들에 원소가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원소가 여기 위치하는 경우에는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헥사고날 의 경우에서의 각각의 그것들인데, 요거는 똑같이 옥타이드랄, 테트라이드랄. 그렇고, 요것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게 될 거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요거는 정말 복잡한 개념인데, 사실 요거는 나중에 신소재 공학계로 요게 끝나고 심화 버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넣을까 하긴 했지만, 먼저 소개를 잠깐 하면은 헤르만 모긴 표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결점학에서 주로 쓰는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군 표기법인데, 쓸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P는 프리미티브 셀, 요거는 I는 바디 센터드, F는 페이스 센터드 셀. 요것들은 그 막 전에 밀러 브라베 할 때 잠깐씩 나왔었는데, 뭐 DCC, FCC, 뭐 베이스 센터드도 얘기를 했었고, BCT라든지, 뭐 롬보히드라 얘도 있고, 요것들은 이렇게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들은 요것들을 조합을 해서 나타냅니다. 요 M은 미러 플레이, 뭐 거울 플레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게 있고. 그게 뭔데요? 이거 자체가 여기 써져 있는데 대칭성을 나타내는데, 대칭이 일어나는 플레인의 명칭을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복잡한 거 맞아. 이거 사실 언제 배우죠? 아직 배운 적이 없어. 교수님도 안 배웠어요? 아직 2학년밖에 안 왔고, 아마 결정 구조 및 분석에서 배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글라이드 플레인은 그 글라이드를 아직 안 배우긴 했죠. 글라이드가 일어나는 플레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어가 좀 이상한데, 요거는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반전 중심을 포함한 회전축. 어렵죠? 예, 뭐 이게 플레인 자체가 징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임프로퍼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회전축에 대한 회전과 해당 축의 수직인 평면에서 반사의 조합인 유클리드 공간의 등거리 변환,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학은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수업 시간에 이상한 얘기만 계속하는 그 교수님이 생각나. 어허. 그럼 이제 편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안하다고? 편안하지. 그냥 입체인데. 요거 첫 번째 케이스, 가장 간단한 케이스죠. 락살트입니다. 전형적인 NaCl을 생각하면 편한데, 요거 어차피 락살트 자체가 소금이라는 의미도 있고, NaCl 분자 구조들을 나타내면 이렇게 겹쳐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리네이션 넘버를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왜 사라졌지? 방금 넣었는데? 디펙트. 아무튼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오디네이션 넘버가 각각 케타이온은 6, 애나이온은 또 6이 되는데, 개수를 세면 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만 보여드리면 계속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여기는 케타이온은 편하게 생겼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사라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애나이온, 주변에 있는 애나이온 개수를 세면은
얘랑 얘 이렇게 해서 6개가 되죠. 그래서 캐타이온 코디네이션 넘버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애나이온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 유니셀이 이렇게 하나만 달랑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필요하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한번 봐봅시다. 요 애나이온의 기준으로 캐타이온은 여기 그리고 다음 유니셀에 여기 이렇게 해서 6개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돼요. 머리를 살짝 쓰긴 해야 되지만 코디네이션 넘버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NIO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봅시다. NIO의 경우는 여기 또 사라졌는데 FCC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앞으로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디펙트. 이렇게 보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FCC 구조이죠. 캐타이온의 경우에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옥타이드랄 사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타이드랄 사이트 약간 아니다 싶을 수 있긴 한데 옥타이드랄이 맨 처음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 했었죠. 요것도 똑같이 유니셀을 하나 더 옆에다가 그리면은 그걸 기준으로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항상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생긴 게 요거랑 똑같이 생겼다 해서 옥타이드랄 사이트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 세슘 클로라이드입니다. 누가 봐도 세슘 클로라이드가 포함되는 거겠죠. NI온의 경우에는 심플 큐빅, 누가 봐도 심플 큐빅처럼 생겼죠. 그리고 얘는 각각을 더 합하면은 큐빅이다. 그래서 큐빅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좀 간단해서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징크 블렌드입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고 징크 블렌드라는 것 자체가 황화 아연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뭐야? 또 NI온을 먼저 봐보면은 저거 보고 뭘 하는 겁니다. 그리고 FCC 사이트죠. 그래서 FCC 사이트에 NI온이 들어가 있고 테트라이온은 2분의 1 테트라히드랄이라 되어 있는데 아까 테트라히드랄 사이트는 이렇게 8개가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멀티기는 4개만 차 있기 때문에 2분의 1 테트라히드랄이다. 뭐 코디네이션 넘버를 계산을 하면은 테트라이온은 8, NI온도 8 이렇게 나옵니다. 코디네이션 넘버 좀 해주세요. 뭘 해줘요? 코디네이션 넘버랑 유효 전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일단 해보고 예 이거는 플로라이트입니다. 얘는 그림이 살짝 머리 아프게 생기긴 했는데 이것도 코디네이션 넘버를 계산을 해보면은 캐타이온은 8, NI온은 4가 나오는데 뭐 궁금하다 싶으면 각각 세보면 됩니다. NI온을 중점적으로 봐야 보면은 왜 이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만 봐보면은 심플 큐빅이기 때문에 심플 큐빅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이렇게 했었구나. 심플 큐빅이다.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만든 PPT를 큰일 났다. 자 그리고 캐타이온을 봐보면은 이렇게 2분의 1 큐빅이죠. 원래 큐빅이면 다 차 있어야 되는데 다음 안티 플로라이트 이거는 아까 플로라이트의 반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캐타이온과 NI온의 위치가 다 반대가 된 거고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이동하는 내가 볼 때. 이동하나? 안 하는데. 아무튼, 당황스럽네. 캐타이온은 코디네이션 넘버가 4고, NI온은 8입니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돼요. 요, 플로라이트랑 정확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만 계산해봐도 다음 걸 알 수 있겠죠. 헥사고널 사이트로 넘어가서, 뭐라 이거요? 월자이트. 와이자이트.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이거 약간 빈칸을 약간 점선으로 잘 표현해놓긴 했는데, 제대로 보이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당연히 HCP, 누가 봐도 HCP죠. 그리고 얘는 테트라히드랄 사이트에 또 2분의 1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절반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테트라히드랄이다. 얘의 코디네이션 넘버는 캐타이온은 4개, NI온도 4개. 궁금한 만큼 세보면 됩니다. 알겠죠? 불친절합니다. 자, 다음은 루타일입니다. 이니셀만 그리면은 요것만 그리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2개를 합쳐놨고, 옥타이드랄 사이트의 절반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옥타이드. 이거는 HCP인 거는 아까 전에도 HCP였으니까 똑같이 HCP고요. 요 유니셀을 표현할 때 컨벤셔널 셀과 프리미티브 셀 이게 있는데 요 HCP의 경우에는 컨벤셔널로 바꿔야만 이렇게 육각 기둥 형태로 나타나요. 프리미티브로 하면은 평행사변형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나오고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전환이 잘 안 돼서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얘의 코디션 넘버는 캐타이온 6, NI온 3입니다. 전화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걸로. 이거는 커런덤입니다. 이게 뭐 구석에 뭐가 많더라고요, 커런덤이. 유명한 거 하나 하면은 산알루미늄, 루비가 요 커런덤에 해당이 되고, HCP랑 요 3분의 1 옥타이드랄. 3분의 2만 차지하고 있죠. 3분의 2 옥타이드랄이다. 코디네이션 넘버도 캐타이온은 6, NI온은 4.
이렇게 나오고, 페로브스카이트. 정말 중요한 물질이라고 OT 때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용한 친구고요. 약간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FCC처럼 안 생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FCC냐?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화되어 있는 구조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구조로 가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의 경우에는 칼슘 티타늄 옥사이드를 가져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바륨 티타늄 옥사이드도 유명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가져온 거고, 이 케이스를 보면은 얘도 유니셀을 옆에다가 하나 더 붙여보면은 FCC로 나옵니다. 항상 유니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전에 이게 교수님이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이제 찾아봐서 나온 결과고요. 아까 그 결정학에서 쓰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의 결정 공간구는 아까 예시도 있었는데 P, M, 3, 4, M 공간군을 가진 결정 구조이고요. 요거는 당연히 큐빅입니다. 요거 그냥 요거 설명하려고 아까 그 크리스탈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다 눈이 빠질 뻔했어요. 아 진짜 겨우겨우 그랬고요. 요 계산까지 하면서 개수를 다 일일이 맞춰가면서 한 건데 스피넬 구조입니다. 요거는 눈이 아프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구조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집중해서 봐보면은 이렇게 A 케이스랑 B 케이스가 있어요. 얘네가 합쳐져가지고 아까 그 엄청 이상하게 생긴 전체를 만드는 건데 요 각각의 케이스를 한번 봐봅시다. 얘의 코리젠 넘버들도 각각 구할 수 있겠죠. A는 코리젠 넘버가 4고 B는 6 그리고 X 음이온은 다시 4입니다. 그냥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똑같이 나올 거라서 궁금하다면 직접 다 세보면 돼요. 손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 보면은 케타이온이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당연히 반발력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다른 케타이온도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그런 배치를 선호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얘네가 어떻게 이제 조합이 되느냐. 이렇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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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게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요 스피넬 구조로 대표적인 분자로 요 마그네슘 어쩌고 저쩌고를 가져왔는데 컴퓨터가 그려준 건데도 머리가 아프게 생겼죠. 다음은 인버스 스피넬입니다. 인버스라 생각해서 스피넬을 반대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릅니다. 뭐가. 아까 전에 요 케타이온이 아마 스피넬에서는 파란색이 A로 했고 초록색이 B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경우에서는 파란색이 B고 초록색은 A 혹은 B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살짝 다릅니다. 이런 구성 면에서도.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좀 알아야 되는 개념, 폴리티피즘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예시를 보면은 쇠슬 클로라이드랑 얼자이트 이 두 케이스인데 얘네가 각각의 케타이온과 애나이온의 코에이션 넘버가 다 똑같고요. 기반이 이제 FCC이느냐 아니면은 HCP이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 둘 관계를 폴리티피즘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은 코에이션 넘버 가지고 뭘 해달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클로라이트로 해볼까? 플로라이트랑 페로브스카이트로 하시죠. 왜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 그게 제일 어렵다. 일단은 사실 플로라이트는 어렵진 않은데 그림에서 잘 안 보여. 그림에서 잘 안 보인다. 어. 일단 얘가 알려져 있는 코에이션 넘버를 일단 적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외워라. 타이온은 8개, 8개. 여기 글씨 잘 안 써지더라. 그러니까 NIO는 4개. 볼 수 없나? 못 받고. 아, 좀 아쉽네. 아무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개수 세는 거? 어. 개수 세는 걸 해달라는 거? 아, 그러면은 금방이지. 근데 구조가 복잡해지면은 눈으로 세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냥 표를 쭉 외워야 되는데 표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이 코디션 넘버를 셀 때 반대 전화를 가지고 있는 이온을 세야 돼요. 왜 반대야? 무조건 반대가 더 가깝나? 그것도 있고, 왜냐면은 당연히 전자기적 인력이 작용하니까, 둘끼리. 유니셀을 보면은,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 얘를 한번 봐봅시다. 주변에 있는 케타이온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죠? 모서리 2개. 모서리 2개? 그냥 답을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입니다.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 점선이 연결된 데가, 요렇게, 요렇게예요. 요 4개다. 그래서 요 코디션 넘버가 NIO는 4개가 되고, 안 적어줘. 오케이. 이제, 케타이온을 보면은, 예시를 예로 듭시다. 여기 위에 유니셀 하나 더 그려요. 이 케타이온은 쉽습니다. 그치. 여기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그리고 요 위에는 이렇게 4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8개가 된다. 우리 방금 한 게 플로라이트인가? 응. 플로라이트 왜 이렇게 생겼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나한테 물어보죠? 솔직히 이게 플로라이트 이렇게 보면 되게 잘 보이는데 왜 그거 보면 잘 안 보였어. 아무래도 가독성 문제. 아무래도 대형 만든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사실 페로브스키 패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외우긴 했어. 이거 그리면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개빡세. 야, 그리려다가 내가 헷갈려서 포기했어. 일단 지금부터 헷갈려. 아무튼 요거는 그림을 가져오면 한번 해보죠.